네, 안녕하세요, 호야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 스타트업에서 5년차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호야입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에서 마케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학부 때 생명과학과 상담심리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으로 저의 진로를 정하는 게 좀 자연스러웠어요. 준비를 하던 중에 현재 회사를 알게 됐는데 회사의 비전과 미리 들어와 있던 동료들의 열정에 좀 공감하게 되어서 스타트업임에도 합류를 결정하게 되었었습니다. 입사했을 때는 저는 해외 세일즈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하던 시기부터 사실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업무를 자연스럽게 많이 맡게 되었고 마케팅으로 직무 전환을 해서 5년째 마케팅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보통 연구직이나 품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마케팅을 선택하신 혹은 해외 사업을 선택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학부 생활을 할 때 인턴으로 3개월 정도 활동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인턴 업무를 진행하면서 세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되게 반복적인 업무가 많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교수님이나 다른 대학원생들, 다른 연구원들 분과 교류하는 시기들이 있었지만 저는 좀 더 덜 반복적이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좀 더 재밌는 제 나름의 흥미가 있는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세일즈나 마케팅 업무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계기로 현재는 바이오 스타트업에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신데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은 저희가 보통 리드라고 하는데요. 잠재 고객들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확보하다 보니 이분들을 실제로 구매 고객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저희 제품은 유전자 검사다 보니까 단기간에 서비스를 구매하기도 어렵고 환자들과의 이야기도 필요하고 되게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해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어떤 컨텐츠로 아니면 어떠한 메시지로 이분들을 계속 육성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육성 과정에 제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에 계시면 여러 가지 마케팅 업무를 하시겠지만 컨텐츠 마케팅 업무도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보셨을까요? 저희 회사에서 주요하게 제가 맡았던 업무로는 블로그 운영과 뉴스레터 운영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컨텐츠 마케팅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SNS와 컨텐츠가 결부된 이런 마케팅을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실제로 저희 고객과 저희 제품과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저희 서비스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인바운드 마케팅을 위해서 컨텐츠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이 컨텐츠를 저희 잠재 고객들한테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뉴스레터로 주기적으로 이 콘텐츠를 발행을 하는 등 이런 업무들을 주요하게 콘텐츠 마케팅에서는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웨비나 또한 진행을 꾸준히 하면서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저희 서비스와 관련된 이 기반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게 꾸준히 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에서 만드는 컨텐츠들은 어떤 컨텐츠들이 있을까요? 콘텐츠는 좀 다양하게 또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콘텐츠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는 SNS에도 올렸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SNS에 적합한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SNS의 반응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블로그로 저희 컨텐츠를 내재화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좀 더 긴 글이 쓰이게 됐는데 저희 서비스가 유전자 검사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의사 선생님들도 이 기술이나 어떤 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의사분들을 좀 더 교육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편하게 알아갈 수 있는 콘텐츠들이 좀 대다수였고요. 예를 들면 유전자 검사에서는 최근에 지놈 시퀀싱이라는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전에는 가격이 비싸서 잘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활용은 더 할 수 있어지게 되는데 생각보다 의사분들이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셔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을 미리 활용하고 계신 의사분들의 사례를 직접 들려드리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쉽게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콘텐츠가 좀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생명과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을 이해하시거나 제작하시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은데 바이오 스타트업에 취업하려면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물론 저는 바이오 쪽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배우고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던 건 같아요. 하지만 저희 팀원들을 생각해보면 바이오 전공이 아닌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충분히 잘 작성하시고 이해하면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전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팀원들 중에서 저희 이제 다른 팀들, 저희는 임상 유전학자분들이 또 계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 팀원 자체적으로 또 이해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비전공자분들도 입사하셔가지고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은 SNS 마케팅도 진행하시나요? 저희도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사분들이 고객이다 보니까 SNS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실까? 이분들이 여가 시간 외에 업무 중에 SNS를 활용을 하실까? 라고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저희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시도를 해보니 아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이제 채널들을 찾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봤더니 링크드인이라는 채널이 저에게는 아주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링크드인을 활용을 하고 있고 링크드인을 통해서 전문가분들 그리고 의사분들 그리고 연구자분들을 직접 커넥션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링크드인에서 제공하는 광고 채널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은 특히나 제약이나 의료 분야는 컨텐츠 마케팅 외에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마케팅도 진행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오프라인 마케팅을 진행하시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 회사들은 기술을 보통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라서요. 글로벌 학회나 글로벌 전시회에 보통 많이 나가게 됩니다. 마케팅 팀은 그 안에서 기획이나 어떤 마케팅 업무, 홍보 업무들을 주로 맡게 되고요. 기획을 하다 보면 현장 부스라든지 현장 부스에서의 동선, 현장 부스에서 활용하는 매터리얼들을 제작하는 데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오프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프라인 마케팅들이 코로나 시국을 거쳐가지고 웨비나로 많이 대체되었을 것 같습니다. 웨비나는 좀 진행하시나요? 네,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10번 정도의 웨비나를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웨비나를 국내에서도 진행하고 해외를 대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 의사분들을 신규로 유입시키거나 아니면 기존 의사 고객분들을 좀 더 교육하는데 컨텐츠에 중점이 맞춰져 있고요. 마케팅 팀원으로서는 전체적인 이제 기획과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웨비나와 오프라인 마케팅을 좀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좀 더 효과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오프라인에 이점이 있고 온라인에 이점이 있으니까요. 물론 효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냐하면 오프라인 마케팅은 그 부스에 드는 비용과 실제로 거기까지 날아가야 한다는 부담감, 시간,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게 되는데요. 물론 그만큼 임팩트가 있습니다. 웨비나는 좀 더 저희가 가볍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웨비나에 참여하는 마케팅 팀원도 한 2명 정도이고 그 연사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한 분 정도 있어서 보통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아주 가볍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고 인력과 시간의 효율이라고 생각한다면 웨비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뉴스레터는 효과가 있나요? 네, 뉴스레터는 저희는 어떤 다른 목적보다도 고객들과의 관계 유지 그리고 관계 형성이라는 목적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효과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기업에서 뉴스레터를 잘 운영하지 않는 게 그 효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2년, 3년 동안 뉴스레터를 꾸준히 발행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을 얻어올 수도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어떤 제품의 판매를 위해 뉴스레터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객들과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고객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종종 주최하면서 관계들을 좀 더 돈독하게 다져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적으로는 아주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마케터의 OKR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네, 마케팅 부서의 OKR은 저희 회사의 전체 OKR에 아주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보통 이제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 스타트업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에서는 신규 잠재 고객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신규 유입된 고객의 숫자를 주요 KR로 잡아서 항상 측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약이나 바이오 기업의 마케터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네, 바이오 스타트업이라고 마케터에 요구되는 역량이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 기반 전공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와서 충분히 업무하실 수 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배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의 자세가 있고 와서 열심히 지식들을 습득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에서는 마케터라고 아주 특별한 역량을 보지는 않고요. 배움의 자세, 그리고 성장 의지, 그리고 겸손함 같은 것들을 저희는 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무적인 탁월함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오셔서 배워야 하실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배우는 것들을 내가 잘 습득해 나갈 수 있다. 내가 그런 것들을 배워나갈 충분한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들어오시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